그냥 전화를 받았을 뿐인데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어요. 78세 김명자 어르신이 울면서 상담실 문을 열고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은행에서 일한 지 27년째 되는 53세 금융상담사 김선우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면서 대출 상담도 수없이 했고 자산관리도 도와드렸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도와드린 건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상담해드렸고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몇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물어보는 대로 대답했는데 다 빠져나갔어요. 통장이 텅 비었어요. 특히 지난주에 상담드린 78세 김명자 어르신, 30년 넘게 운영한 미용실을 정리하시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이 있었습니다. 4억 원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김명자 어르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그냥 본인 확인 좀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내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그냥 말했을 뿐인데 내 평생이 날아간 거예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불면증까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도 하루 평균 70에서 8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신고가 금감원과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부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피해자 분들 중에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경찰 공무원 출신도 계셨고 심지어 현직 은행원 가족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 교묘하고 정교하게 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되는 질문 5가지와 대응법,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정말 흔하게 쓰는 수법입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5세 박순자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소개한 전화 한 통을 받으셨어요. 기초연금 대상자시라. 신청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누락돼서요. 잠깐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에 속아 주민번호 뒷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르신 명의로 인터넷 뱅킹 등록, 휴대폰 인증, 통장 재발급, 신용대출까지 이루어졌고 총 피해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생생해요. 아니, 국민연금이라니까? 그럼 믿지? 누구를 믿어? 게다가 요즘은 발신번호도 진짜 국민연금공단으로 뜹니다. 왜냐면 발신번호 조작 기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전문 장비로 번호를 조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그 어떤 기관도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뒷자리는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세요. 이때 꼭 검색창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지 문자나 전화로 받은 번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신청됐는데 본인 맞으신가요?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서 덜컥 대답하시는 수법입니다. 누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고객님 이름으로 2억짜리 대출이 접수됐습니다. 혹시 본인 맞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당황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말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바로 아니요 하고 대답하세요.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73세 정영철 어르신은 평생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정영철 고객님, 현재 고객님 명의로 2억 원 대출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본인이 하신 건가요? 정 어르신은 깜짝 놀라 아니요, 전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 즉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지금 긴급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경찰청 수사관과 연결해 드릴게요. 이후 연결된 사람은 경찰관이라며 목소리를 딱딱하게 바꾸고 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며 긴급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정리가 필요하니 지금 통장과 계좌 정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주세요. 정 어르신은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의심 없이 모두 말했고 그 결과 총 3억 5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나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특히 경찰이라는 말에 더 믿었죠. 근데 그게 연기였다니. 기억하세요. 진짜 경찰이나 금감원은 절대 전화를 통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응법은 단 하나.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통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공식 콜센터 1332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너무 놀라서 실수로 정보를 말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정지를 요청하세요. 그 다음엔 경찰서에 즉시 피해 신고하고 문자,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모두 보관하세요.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시면 일부 금액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인증번호나 OTP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건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가장 교묘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인증번호를 요구받는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요청받았을 때 정상 절차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이정숙 어르신은 평생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자산 관리를 위해 주로 S증권사 앱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S증권사 보안팀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아서 고객님 계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안 인증번호 하나를 보내드릴 테니 그 번호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1초 뒤에 휴대폰으로 6자리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어르신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번호를 불러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5분도 안 돼요. 계좌에 있던 자산 중 8,3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은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즉, 사기범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들으며 그 순간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계좌를 이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도착한 인증번호를 받아서 도용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는 절대로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정보이지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인증번호는 직접 입력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즉시 끊으세요. 보안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증번호가 도착했다.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보로 뭔가를 시도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럴 땐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제 명의로 시도된 비정상 거래가 있나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해요. 실제로 저희 지점 고객 중 한 분도 이 상황에서 바로 연락 주셔서 3천만 원 피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이건 최근 들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목소리 녹음 도용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문장을 요청합니다. 녹음 확인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혹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음성 등록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녹음할게요. 라고 하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나중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음성 데이터가 됩니다. 황 어르신은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화가 온 줄 알고 받으셨습니다. 황미영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목소리 등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녹음 절차만 진행하면 더 안전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동의합니다. 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막아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엔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까지 자연스럽게 말했고 그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황 어르신 명의로 각종 금융 서비스가 개설되었고 3억 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예, 동의합니다. 라는 목소리 녹음이 계약동의 음성으로 악용됐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AI 음성 합성 기술로 단 몇 마디만 녹음돼도 그 사람의 전체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금융거래, 보험해약, 휴대폰 변경, 통신사 인증 등을 허위로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은요. 전화로 본인 동의를 받는 절차는 절대 진짜 은행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AI 인증, 자동 녹음 시스템을 악용해서 어르신 목소리를 계약서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전화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시면 됩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요즘 통신사, 카드사, 은행 등에서 AI 본인 확인 서비스, 목소리 등록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거나 지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화로 진행하자는 모든 제안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1에서 4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4가지와 실제 사례를 다뤘습니다. 카드 배송 예정입니다. 본인 확인 후에 주소와 주민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 수법은 최근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과 어르신들을 주로 타깃으로 삼고 있고요.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늘고 있어요. 처음 전화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고객님, 카드 배송 기사입니다. 신청하신 카드 배송 예정이라 수령 정보만 확인드릴게요. 이 말만 들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하시게 돼요. 아, 무슨 카드요? 저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누가 고객님 명의로 발급 신청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에 주민등록번호랑 주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정보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김 어르신은 카드 수령 확인을 위해 배송 예정입니다. 라는 전화를 받으셨고 자신은 그런 걸 신청한 적 없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신청 내역이 있어 확인만 하면 바로 취소됩니다. 혹시 누가 고객님 몰래 신청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불안해진 김 어르신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말할 뻔하다가 문득 예전에 보이스피싱 교육에서 이런 전화 조심하라고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으셨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신 김 어르신은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거기서부터 피싱의 덫에 빠지셨습니다. 해당 번호는 범죄자들이 조작한 가짜 고객센터였고 상담원을 가장한 범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 같아 계좌를 임시 동결해야 한다 며 송금을 유도했고 그 결과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카드사, 은행, 보험사는 전화로 주민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알려주는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그 번호조차 조작일 수 있습니다.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신 번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연락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주요 질문과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확인한다. 공식 번호는 반드시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2. 발신번호는 100% 믿지 마세요. 요즘은 발신번호 조작 기술로 경찰서 번호도 사기로 둔갑합니다. 3. 자녀와 가족 암호를 만들어 두세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같은 질문 하나로 가짜 자녀를 가려낼 수 있어요. 4.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설치하세요. 시티즌 코난, 피싱아이즈, 한전 4층 탐지 앱 등 경찰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앱 활용하세요. 5. 은행의 지정 전화번호 등록하기. 등록된 번호로만 금융거래 가능하게 설정하면 피싱 피해를 차단할 수 있어요. 6.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 줄이기. 평소 쓰는 범위만큼만 설정하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7. 가족, 자녀와 주기적으로 통화하기. 평소와 다른 문자가 오면
오늘 아침에 나랑 통화했는데 하고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혹시나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동결 요청. 가능하면 이체 직후 몇 분 안에 연락해야 일부 금액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에 신고 112 또는 인근 경찰서. 전화번호, 문자,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세요. 3. 금융감독원 1332 상담센터에 피해 접수. 피해 보상 및 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심리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만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하나로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전화는 90% 이상이 공포심을 유도합니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는 절대 전화로 말하지 마세요. 공식 번호는 스스로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자녀와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의심되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현장 27년차 김선우였습니다.